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구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만 되면 항상 적게 통계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적었어요. 어저께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111명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1000명 초반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이면 1000명 아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어저께 또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또 사상 최저로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낮은 수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64,000명 나왔습니다. 64,000명이요. 거의 5만 명대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낮은 수치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백신을 빨리 지금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점차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2,826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49만 7천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환자의 수는 5,300만 명이라고 하고요. 이 수는 미국 전체 인구의 6분의 1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의 6명 중에 1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았다는 소리죠. 역시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정말 속도를 지금 점차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량도 더 늘리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존슨앤존슨사에서 나오는 거나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더 빠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미국 사람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로써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느리다고 합니다. 느리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한 횟수가 1억 7천만 회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속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계속 접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이루려면은 5년이 걸린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는 속도로는 어림 반푼업치도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공급이 훨씬 더 원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러시아산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스푸닉 V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이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임상 실험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바로 접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임상실험 1차, 2차, 3차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피어 리뷰를 합니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 데이터를 줘가지고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퍼블릭한테 내놔도 되느냐라고 그 피어 리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 피어 리뷰에서도 이제 패스가 돼야지만 그래서 이 3차 임상실험까지 한 다음에 피어 리뷰까지 다 끝내야지만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이제 퍼블릭 일반 사람도 맞을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스푸닉 V는 1차, 2차, 3차 임상실험 전혀 하지도 않고 임상실험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일반인한테 그냥 접종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계속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데이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통상적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 임상실험도 전혀 건너뛴 채로 그렇게 그냥 배포를 먼저 해버렸으니까 좀 나중에 후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지금 모자르고 있기 때문에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러시아산 그리고 중국산이라도 빨리 받아가지고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후에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 상태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뉴스를 정확하게 보면은 임상 실험 1차, 2차, 3차 때 65세 이상 분들의 노인분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임상 실험 한 사람들 중에 오직 10% 정도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65세 이상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는 권장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온 거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노인분들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한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일반인들 아스트라제네카는 괜찮다고도 또 본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도 러시아산보다는 훨씬 안전성은 높다고 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나와가지고 백신 접종 더 빨리 해야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맞아야지만 집단 면역을 이루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물리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또 음모론들 믿는 사람도 있으시면은 좀 정신 좀 차리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빨리 가서 맞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금 맞는 그런 나라들은 파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검증이 되지 않은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수입해다가 맞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모더나나 이 파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미국에다가만 공급하는 것도 지금 딸려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지금 잘 못 맞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맞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지금 공급하는 거 생산 라인을 더 늘려가지고 더 빨리 생산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파이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0억 회분, 2억 회분 말고 20억 회분을 생산해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츰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공급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이자도 생산 능력 늘렸고, 그리고 다른 제약회사들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 점차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공급량에서는 이제 풀릴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음모론들 이렇게 내뱉는 사람들이 문제죠. 음모론들 내뱉는 사람들 정말 머리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미국 CDC에서는 올 여름 가기 전까지, 이제 올 여름 끝날 무렵까지 미국 성인들, 미국 전체 사람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또 무서운 뉴스가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남아프리카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그리고 브라질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만 나왔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요게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요게 바로 미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왔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미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백신을 계속 많이 맞으면서 백신 차단막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백신 차단막에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이 안 들을 수도 있다는, 너무 새롭다 보니까 아직 통계조차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다른 질병과 이렇게 합병증을 일으켜가지고 더 심각하게 환자를 아프게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나 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도 걸리면은 좀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 젊고 건강해가지고 그냥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재수 없으면 걸려가지고 이제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나 웬만하면은 안 걸리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텐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기 요거 잘 하시면서 그리고 백신까지 빨리 잘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일주일간 평균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1105명이었다고 합니다. 1105명. 이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 이래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평균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아시다시피 브라질의 대통령은 트럼프 따라쟁이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재임이 돼가지고 계속 만약에 대통령을 했다? 브라질하고 아마 똑같은 길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더 올라가고 백신 뭐 접종하는 것도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아마 트럼프가 계속 재임을 했다면 말이죠. 정말 트럼프 떨어진 거 너무 개꿀이고요. 그리고 멕시코도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망자 수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들 비해서 아마도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감염자 수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나라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멕시코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외 지역 노인들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대선 개표 개입에 대한 이제 트럼프 조사를 조직적 범죄 적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히려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했죠. 막 조지아주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뒤집어라 말라는 둥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놓고 그렇게 했죠. 대놓고 그렇게 오히려 트럼프가 대선을 조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대선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서 말로는 바이든이 가짜 선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행동한 것은 트럼프가 선거를 조작을 하려고 했었죠. 네. 그것에 대해서 범죄 적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발 좀 트럼프 좀 깔아 뭉개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트럼프 힘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는 이제 탄핵에서 지금 제외가 됐잖아요. 지금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지금 또 기세 등등해져가지고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다음 재선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 우선은 이번에 탄핵 재판에 대해서 자신한테 반대표를 던진 그 의원들한테 복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답네요. 네, 역시 트럼프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 지금 좀 위태위태하다는 그런 뉴스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트럼프가 탄핵 재판을 받은 다음에 이제 면죄부를 받으면은 트럼프는 이제 민주당을 이제 까야지. 그게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던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트럼프는 오히려 공화당을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역시나 트럼프 개차반 맞고요. 자신한테 이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을 지금 복수를 하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탄핵 후폭풍이 지금 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측근인 그레이엄이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을 재건을 하려고 한다는 재건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 손아귀에 휘둘려 가지고 또 움직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공화당 사람들도 좀 답답합니다. 트럼프에 그렇게 손아귀에 그렇게 놀아놨으면은 트럼프는 이제 버리고 제대로 된 정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누가 좋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누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색안경을 끼고 뭐 공화당은 무조건 공화당이 옳다고 하고 민주당은 무조건 민주당이 옳다고 하고 그런데 공화당이 옳다고 하는 그런 트럼프 지지자들이 훨씬 많죠. 색안경 끼고 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싫어가지고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또 그렇게 공화당을 만든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자기 편 아니면은 무조건 자르는 거잖아요, 지금. 예, 공화당 내에서도 자신한테 표를 안 던져줬다고 이 공화당 의원들, 반대표를 던진 이 공화당 의원들을 복수를 하려고 지금 일을 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지금 트럼프 때문에 완전히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뭐 나는 완전히 블루다, 나는 완전히 레드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그냥 서로 선의 경쟁을 하면서 좋은 법안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그게 objective예요. 네,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오로지 자신만 옳다, 자신만 옳다, 이러니까 이게 바로 독재죠. 네, 이게 바로 독재죠.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지 정말 짜증이 나고요. 이렇게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입김이 센 걸 보니까, 공화당 완전히 지금 썩어 문드러진 것 같고요. 제발 제대로 된 공화당 의원들을 좀 뽑혀가지고 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미국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공화당 자체를 지금 재건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창당을 만들어가지고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또 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이 공화당이라는, 리퍼블리칸이라는 이 당이 167년이나 된 엄청나게 뿌리 깊은 그런 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산상조각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공화당이 세력이 뭐 무지하게 약해질 수도 있겠어요. 트럼프 때문에. 좀 제발 공화당 사람들도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민주당이랑 이렇게 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미국을 좀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이 완전히 좋다는 것도 아니고 공화당이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가 싫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트럼프가 싫습니다. 트럼프가 싫어요. 트럼프는 제발 이제 정치계에서 이제 발을 완전히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텍사스 엄청나게 춥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30년 만에 엄청난 강추위가 지금 들이닥쳤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말씀드렸을 때, 텍사스에서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고속도가 어는 바람에 130중 교통사고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6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듯 지금 텍사스는 엄청난 이상 기후를, 추운 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뉴욕 지하철에서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4건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칼부림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노숙자 분들 4명이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2명은 사망을 했고요. 2명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칼부림 테러가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미국 로맨스 피싱 스캠 범죄로 미국인들 3억 4천만 달러나 피해를 봤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로맨스 피싱이 뭐냐고 하면은 뭐 전화나 SNS나 뭐 그런 걸로 사기를 거는 거죠. 너 뭐 봤는데 이쁘더라, 봤는데 멋있더라 그러면서 사진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좀 썸 타는 식으로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돈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돈을 가로채는 그런 로맨스 스캠, 그런 사기가 작년에 좀 많았다고 합니다. 많아가지고 미국인들도 또 엄청나게 또 많이 걸려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고, 그리고 SNS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걸려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저께 캘리포니아 LA 카운티에 있는 그 파사데나에서 어느 한 10살짜리 애가 자신의 집 앞에 앞마당에서 놀고 있다가 총격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총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지금 쫓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집 앞에서 놀다가 총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일어난다. 미국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파사데나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오래된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굉장히 비싼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좀 씁쓸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남성이 한 20살 후반 되는 어느 한 남성이 서류를 가짜로 꾸며내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경기부양책을 지금 스티뮬러스 책 뭐 그런 거, 뭐 PPP, EIDL 그런 경기부양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계속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플로리다 20대 남성은 가짜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390만 달러를 타냈다고 합니다. 가짜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지금 자신이 운영을 하고 있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서류를 꾸며서 돈을 정부로부터 390만 달러나 타내가지고 그 돈으로 램보르기니 후라칸을 샀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꼬리가 길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지금 기소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EIDL, 뭐 PPP 그리고 실업 수당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기 건수가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사건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국이 총기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총기 사건, 학교에서도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학생들이 또 많이 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멈춰야 할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만간 총기 규제에 대한 그런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 총이 없으면은 한국같이 말이죠. 그러면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총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 죽이는 게 엄청나게 쉬워요. 네. 칼로 뭐 그런 걸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냥 당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이라는 게 엄청나게 위험해요. 어쨌든 간에 저도 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 총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더 저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뭐 최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총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고 있죠. 어쨌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총을 규제를 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총기 규제에 관한 법률도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집에 강도가 2명이나 들어와가지고 총을 할머니한테 이렇게 쐈다고 해요. 할머니한테 쐈는데 할머니가 한 대 맞고 쓰러졌는데, 거기에 12살짜리 손자가 총을 들고 와가지고 범죄자들한테 막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맞고 어쨌든 2명은 도망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총을 맞고 도망가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할머니는 그렇게 유독하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12살짜리 아이가 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총기가 집마다 한 자루씩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총기가 또 있는 것도 괜찮은가 싶긴 한데, 차라리 총이 아무도 없으면은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뭐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국은 또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치안도 무지하게 좋고, 차라리 한국같이 그렇게 컨트롤을 하게 된다면은 미국도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페루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페루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고위 관리직들이 새치기를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는 접종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까발려져가지고 이 고위 관리직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대한 그런 뉴스도 올라왔는데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갔을 때가 199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부터 그리고 1997년도까지 제가 아르헨티나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메넴 대통령이었어요. 이 메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경기를 굉장히 살렸던 그런 대통령으로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가족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을 때 그 당시 환율이 1페소당 $1였어요. 그래서
같은 환율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많이 갔었거든요. 어쨌든 이 메넴 대통령이 어저께 나이 90세로 별세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었을 때가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뭐 주식시장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도 아마 오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미국은 프레지던트 데이라 가지고 공휴일이거든요.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장을 오픈을 하지 않고요. 어쨌든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경제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화두가 되는 뉴스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1.5 빌리언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는,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그런 뉴스가 퍼지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29,000불대였는데 그게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49,000불대입니다. 갑자기 2만 불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뭐 5만 달러 지금 뭐 찍고 내려오고 뭐 계속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만 불대까지 거의 갔는데, 지금 이 5만 불대가 지금 좀 상한 저지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 때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하려고 지금 좀 많이 판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5% 정도 어저께 빠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들어간 뒤로 비트코인이 갑자기 지금 뛰어가지고 조만간 5만 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모건 스탠리는 엄청나게 큰 투자 회사잖아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는,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JP 모건 있죠? JP 모건도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암호화폐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진출을 할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JP 모건 스탠리, 뭐 일론 머스크 난리도 아닙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뭐 비트코인 잘하면은 올해 10만 불도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얼마 전에 또 봤거든요. 왜냐하면 또 마스터카드에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제가 언뜻 봤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워요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것을 잘 보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도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비트코인, 저 같은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비트코인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 뭐 JP 모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 자산 운영하는 운영사 블랙락도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뭐 지금 비트코인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다음 주에 5만 불 돌파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5만 불이 저지선인데 5만 불 뚫리면은 또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비트코인 뭐 난리 났네요. 지금 뭐 난리 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전기차를 보면은 이제 복스웨건에서는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나둘씩 철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애플카가 지금 진출을 한다는 만단의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복스웨건 CEO는 우리는 뭐 전혀 무섭지 않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카가 현대랑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이제 뭐 현대랑 이제 안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이랑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뉴스에서는 이제 닛산이랑도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닛산도 애플이랑 못 해먹겠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애플이 지금 찾고 있는 데는 폭스콘 같은 데예요. 그냥 제조만 해주는데, 그러니까 하청업체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청업체를 찾는데 지금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들한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도 전기차 잘 만들고 있는데 왜 굳이 너네 하청업체를 할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협력업체가 아니라 하청업체를 찾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애플하고 손잡는 것을 지금 꺼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M에서 이제 새로운 전기 자동차 볼트가 원래 있었는데 볼트를 더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또 나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이 볼트 전기 자동차는 저번 세대보다 이제 5,000달러 가량 낮춰 가지고 이제 34,000달러의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고요. 좀 더 개선이 돼 가지고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제가 뭐 스펙이랑 다 봤는데 테슬라 모델 3랑 비교해서 뭐 잽도 안 됩니다. 예. 뭐 나와도 테슬라 모델 3랑 뭐 견져가지고 뭐 전혀 승산이 없게 생긴 그런 GM사의 볼트였고요. 좀 더 좋게 만들어야 해요. 네. 아직까지는 테슬라 자동차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전기차를 다 찾아봐도 테슬라만큼의 가성비를 가진 그런 전기차가 단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만큼의 테크놀로지를 그 가격에 뽑아내는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왜 테슬라 자동차를 팔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하고 있어요. 바보 같죠? 네, 바보 같아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는 미국 테네시에 이제 공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공장을 세워가지고 한국 타이어 생산량을 2배까지 늘린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2040년까지 이제 당일 배송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뭐 그런 배달해주는 그런 거, 당일 배송 같은 거, 그런 거 10건 중에 이제 3건은 분명히 이제 드론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 회사들도 이제 잘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것도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 드론 회사들도 바로 이익을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뉴스에 올라오는 게 2040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잖아요. 앞으로도 19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드론 회사들도 잘 봐야 됩니다. 어느 드론 회사가 이 긴 기간을 뚫고 개발을 잘 해서 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 그 회사들은 분명히 대박이 나긴 날 건데, 그것을 찾는 게 투자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 유가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제 중동의 긴장 때문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에 뭐 폭탄이 터졌네 마네 뭐 그런 뉴스가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뭐 유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유가는 중동의 긴장 때문에 1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찍는 그런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저께 뉴스 봤을 때는 이제 63불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이렇듯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제 뉴스 잘 들어주셨다면은 좋아요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